중국의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당국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도 역시 주요 도시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전례 없는 양상인데요. 내년 중국 증시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죠. 내년 중국 증시는 어디로 갈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의 코로나 3만 명을 넘어섰어요. 또 부분적으로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데 네. 시위도 지금 막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봉쇄 상황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주요 도시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봉쇄 조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이랑 조금 상충되면서 시장에 좀 혼란을 더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제로 코로나 정책은 내년 초에 변곡점을 맞이할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네. 그렇지만 사실은 10월에 당대회가 열린 이후에 지금 내년 3월까지도 아직까지 정치 이벤트들도 많이 남아 있고 저는 이 5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기간이 정책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될 거다라고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조금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도 지금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 전환기에 혼란스러움이 정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기조 자체는 이제 유지는 하겠지만 저는 지금보다 제로 코로나 그 정책 강도가 더욱더 강해지거나 유지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점진적인 완화를 꽤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부 지역에 특히나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그 폭력적인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 차원에서 경고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흐름들이 어쨌든 그 제로 코로나를 보는 그 중앙 정부의 시각이 그래도 연초 상반기 때보다는 많이 누그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일부 지역, 특히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지역 이 시위가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공산국가에서 전례 없이 보기 드문 공산당의 퇴진, 시진핑의 퇴진 이런 것까지 요구하더라고요. 네. 공산당 당국에서 과연 그대로 둘지는 않을 텐데 저 상황을 조금 의미 있는 시위라고 좀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 그만큼 민심 차원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때까지는 중국의 인민들도 당국의 지시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었었지만 지금 그 피로감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분명히 중국 내부적으로도 당대회인 10월을 기점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피로감이 분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중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더 이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시진핑이 이미 해외 순방에도 나서고 있고 해외 정상을 초청하는 등 이런 위에 공산당 위에 그 일련의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근거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유지가 되거나 강화될 거다라는 두려움을 가질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봉쇄도 전처럼 도시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는 데에서 코로나가 일어난 아파트라든지 네. 특정한 동네에 조금씩 이렇게 좁혀지는 거죠. 봉쇄도 전체 도시를 대상으로 봉쇄하는 건 아직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앙 정부는 효율적인 봉쇄 조치를 계속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봉쇄.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예. 근데 아무래도 그런 지방 정부나 이런 도시 차원에서 시 당국들이 그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연초 상반기의 분위기에 조금 이제 그대로 이어가면서 조금 봉쇄 조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제로 코로나의 정책 전환기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 같은 코로나 재확산, 부분적인 봉쇄 이런 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금의 흐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예. 어쨌든 시진핑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그러니까 분위기. 2기 지도부 5년 동안 시진핑 정책이 반시장적이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3기 지도부로 결정되어 있던 7인이 전부 다 시진핑의 계열들로만 이제 구성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시진핑의 정책 효율성이 높아지겠다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예. 현재 시장은 반시장적인 정책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5일 동안에 본다면은 외국인 당대회 직후에 5일 동안 외국인 자금이 조금 강도 높게 유출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차이나 런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차이나론으로 많이 표현을 했었었는데 저는 여기와 관련돼서 시진핑 정책이 반시장적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까지는 부정을 하고 싶지 않지만 예. 이 사람의 정책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된 요인들을 두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네, 하는 게 뭔가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적인 환경과 더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점인데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의 시진핑 전의 3명의 주석들은 그 30년이 넘는 동안 중국은 그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을 누려왔었거든요. 예. 한 1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10년간 유지해 왔었었고 특히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4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사용을 했었었고 그 이후에 중국도 이제 글로벌 경기도 수혜를 보긴 했었습니다만은 예. 중국은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중국 관련된 리스크들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네. 이제 부채, 과잉 부채, 네. 뭐 과잉 재고, 과잉 생산, 과잉 투자 등등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었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내려온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주석으로 취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 자체가 내려간 상황이었었고요. 잠재적인 위험도 높아진 상황이었었고 네.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거의 개혁 개방 이후에 후진타오 때까지는 세계적인 흐름도 역시 세계화 기조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산업 성장이라든지 경제 성장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도와줬다라는 국면이었거든요. 뭐 네. 중국의 제조업 키우기라든지 소비시장 키우기 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주요국들이 다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였다면은 지금은 중국의 앞에 놓인 환경들이 지금은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넘어가면서 향후 중국 정부가 키우고 싶어하는 산업 방향에 대해서 글로벌 주요국들의 반응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환경도 우호적인 상황에서 비우호적으로 비우호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경제 성장 동력이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떨어지면서 예. 이 사람의 정책은 지키기 성향의 정책, 혹 오히려 뭐 규제 보수적인 정책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환경들을 고려해야지 시진핑 주석이 일부 이제 서구권의 이야기처럼 경제에 관심이 없어서 순전히 독재만을 위해서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을 펼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대회에 이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상당히 그 차이나 런이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최근에는 다시 좀 들어갑니까? 아니면 최근의 투자 동향은 어떻습니까? 중국? 일단 자금 유출 강도가 매우 내려갔다 정도 강도가 낮아졌다? 예.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순유입 흐름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 당대회 직후만큼 강도 높은 유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지수별로 상황을 봐도 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지수요? 당대회 직후에 일주일 동안 중국 증시는 모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유일하게 스타 50, 화창판 50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테마주로 많이 뽑히는 지수인데 예. 그 스타 50만 유일하게 플러스를 보였었고 그 외 모든 지수는 이제 낙폭이 하락폭이 확대되는 컸다 이거죠? 흐름을 보였었었는데 오히려 그 일주일 이후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 시그널을 시사했을 뭐 정밀 때부터 방역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이후부터는 중국이 오히려 낙폭이 1년 내지 2, 3년간 낙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었던 이제 역외 증시 중심으로 오히려 반등되는 흐름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이 과거에는 그 중국의 성장을 이제 글로벌 주요국들이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흔히들 중국의 정책 모멘텀이 예. 그 주가 수익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들은 중국이 내부적으로도 잘했고 대외적으로도 중국을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중국의 내부 힘도 동력이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대외 환경은 더욱더 비우호적일 거로 바뀔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정책 모멘텀이 그만큼 효율적이겠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조금 그렇군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외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것 같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도 좀 없는 상황, 약해진 상황이라면 뭐 그래도 이제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 주식 또는 뭐 미국 주식과 비교해서 중국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그 계속 정책적으로 효율성만 보인다면은 저는 딱 한 가지 좋은 상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왜냐면은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중국의 공급발 인플레가 이제 글로벌 인플레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국의 공급자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게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조금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었는데 예. 그런 흐름들이 올해부터는 좀 다른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중국의 공급자 물가는 내부 수요가 따라가주지 못하면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증가로 돌아섰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발 인플레는 이제 완벽하게 소멸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예. 그 1년 동안,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자 물가가 내려오는 기간 동안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소비자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의 그런 생산자 물가가 이제 글로벌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었었고 결국에 내부적인 뭐 물류나 인력난들 그리고 탈세계화 기조에 의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인플레가 조금 자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가 풀린다라면은 중국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 공급자 물가도 다시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리진 못하겠지만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지금 물가 잡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 그 물가 잡기가 그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만큼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있습니다. 영향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글로벌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중국의 수요가 붙으면서 조금 완만해진다면, 그러니까 늦춰지게 된다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글로벌은 긴축 기조를 적어도 금리 레벨 자체는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고 예. 중국이 혼자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완화 정책을 계속 펼치게 되는 그런 구도가 계속 된다면은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런 구도의 전제 조건이 제로 코로나 완화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수요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 공급 측에서는 수요가 부족을 해서 재고 부담이 늘어나고 이게 공급 측 활력 둔화로 이어지고 있었었는데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재고 조정이 쉬워지고 그래서 공급 측 활력이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중국 경기는 내년에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보다 좀 있습니다. 좋아질 거다. 그래서 내수 중심으로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글로벌 긴축과 중국 홀로 완화 모드가 이어진다라면은 예. 이런 조합에서는 중국 증시가 좀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만 키움에서는 어떻게 뭐 전체적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코스피 밴드처럼 중국 지수의 어떤 밴드랄까 목표랄까 이런 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내년에 상해 종합은 한 3,800포인트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H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위안화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자금 동향 그리고 뭐 플랫폼 규제와 제로 코로나에 의한 소비 등등 이 모든 중국 증시의 악재인 요인들이 사실 역외 증시인 홍콩 쪽에 조금 더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로 코로나가 절반 정도 수준으로 완화가 되게 된다면은 분명히 외국인 자금도 다시 들어오게 될 거고 특히 제로 코로나랑 더불어서 플랫폼 규제 역시 내년에는 지금과 같은 기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랫폼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기대할 네, 수 있습니까? 네, 네. 단기적으로 사실 중국 내부 힘으로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 뭐 그렇게 된다면 H지수는 지금 할인폭이 워낙 과도했기 때문에 네. 한 8,5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상단이 된다면? 네, 지금 사실은 거의 이제 6천 정도 6천 정도밖에 였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상단이 된다면.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홍콩에 대해서는 조금
워낙 할인이 많이 받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낙관적인 좀 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특히 어쨌든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내수 쪽이 붙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공급 측이 재고 부담까지 사라지게 된다면은 분명히 중국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은 또 상승세를 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뭐 업종이랄까 분야를 보면 뭐 어떤 내수 관련 중국 내수 관련된 겁니까? 어떤 업종이 좀 관심이 좀 빛을 많이 볼까요? 중국 내수 쪽이나 아니면은 그 소재, 에너지 이런 쪽들 올드 이코노미 쪽 업종들이 예. 내년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재, 네, 소재나 에너지 아니면 내수 쪽이요. 네. 네. 뭐 플랫폼 규제 완화도 기대한다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조금 이제 내수 쪽에 이제 묶어서 같이 플랫폼을 조금 이커머스 쪽을 내수랑 묶어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 그 당대회에서도 뭐 반도체라든지 뭐 신재생에너지 등등을 강조는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신재생 산업, 신경제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조금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고 오히려 대외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뭐 올드 이코노미 쪽이나 내수 쪽이 여기선 플랫폼도 같이 포함을 해서요. 플랫폼을 내수 쪽이 좀 포함해가지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수 업종들에도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하고 환율은 아까 말씀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네. 환율이 이제 뭐 조금 달러가 좀 낮아지면서 조금 올라갈 위안화가 좀 강해질 가능성 좀 있나요? 지금 위안화가 뭐 그간 강세를 보였던 요인들, 그러니까 뭐 이게 CPI를 녹인 실질금리 스프레드도 조금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수출 증가율도 내려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강세 요인들도 사라졌지만 지금 위안화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는 이제 제로 코로나 그리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가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분명히 위안화 레벨 자체는 지금보다는 내려가는, 그러니까 달러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 그 강세폭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증시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제로 코로나가 언제쯤 과연 해제가 될 것이냐. 그런데 내년 뭐 1분기 정도 이렇게 좀 네, 변곡점 맞을 3월 거다. 정도를 변곡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예, 네. 단계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중국 경제 동향, 증시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